하는 게 사법부죠. 사법부. 이상한 판사들의 이상한 판결, 이상한 판사들의 이상한 판결. 잇따라는 바람에, 연속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았을 겁니다. 이 재판소에 왜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우선 재판을 하는데 법률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고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법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고양이가 개라고 해놓고 그게 무슨 법률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천하가 다 아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MBC PD 수첩에 의한 광우병 선동,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인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인 것처럼 선동을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선동을 한 그 프로에 대해서 문머라는 판사 하나가 그것은 허위 사실로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게 허위가 아니면은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날뛰었고, 왜 육모처까지 등장을 하고, 왜 3개월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왜 검찰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니까 50%에서 30군데가 넘는 조작, 왜곡이 있었느냐 하는 판단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상식을 부인하는 겁니다. 상식을 부인하는 판결이다 하는 점이 가장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상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이다.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니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 자꾸 상식적인 질문을 하느냐. 아니,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상식이란 말은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씁니다. 그 상식이냐 뭐냐 이런 겁니다. 상식이란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한국 사람들이 또는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 또는 반역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인간이 받아들이는 하나의 확립된 사실입니다. 확증된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상식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어떤 상식이 있느냐?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연세 많은 사람들한테는 자기를 양보를 해야 된다. 태양은 동쪽에서 뜬 것이다. 김정일은 나쁜 놈이다. 박정희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게 상식이죠. 살인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진실을 전해야 되는 방송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은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 거짓말을 한 것을 스스로 알았을 때는 즉시 사과 정정 방송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상식입니다. 이 상식이 무너진 사회는요, 이거는 폭력 사회라든지 사기꾼이 설치는 사회가 돼가지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에요. 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비상식적인 인간이죠. 왜 그런 비상식적인 인간이냐? 그 사무실 치는데 아마 몇천 대 일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머리 좋은 건 분명해요. 왜 이런 상식적인 판단이 나오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관된 판결을 통해서 어떤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특히 이 이용훈 대법원장이라는 이 문제인물이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 노무현이하고 코드가 맞아서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7월 이후에 이 시국 사건과 관계된 판결을 신문에 보도된 것만 모아가지고 보니까 42개 판결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폭력 시위하고 한 이런 사건이에요. 무죄가 15건이고 유죄를 때렸는데도 형량이 어떻게 됐냐면 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 처분 취소, 선고유예, 또 공소기각 이렇게 해서 실형 선살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42개 국가보안법. 심지어 군사시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메일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낸 사람에 대해서도 그 군사시설은 이미 공개된 시설이니까 그 죄가 안 된다 해가지고
검찰은 징역 10년 때렸는데 무죄 선고를 해가지고 내보내주고 하는 이런 일. 그 중에서도 정말 한심한 것은 이런 재판이 있어요. 6.15선언 실천연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6.15선언 실천한다고 하면 그거는 대남 적화 실천한다고 보면 돼요. 여자들은 김정일 정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재판부에서 간부 네 사람을 재판하면서 1심, 2심 다 요 사람들은 이적단체다. 이적단체라는 말은 뭐냐? 적을 이롭게 한다. 그 적은 누구냐?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그러면 징역 10년을 때려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요 사람들 다 풀어줘 버렸어. 집행유예를 풀어줬습니다.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성 또는 개방성, 포용력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된다. 동시에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사가 그런 선고문을 썼어요. 여러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되면 뭐 간첩도 풀어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한테 유리한 놈들을 다 풀어주는 것이 왜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되죠? 왜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풀려나온 자들이 뭘 했느냐? 바로 원래 또 작당을 해가지고 이명박 정권 타도하자는 그런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지금 사법부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영철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서울중앙지법 원장을 하고 있을 때 젊은 판사들한테 이 촛불 시위와 관련된 재판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어느 판사가 그 이메일을 또 기자들한테 줘가지고 폭로를 해가지고 신영철 대법관 몰아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젊은 판사들 중심이 돼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면서 판사회의라는 걸 소집해가지고 이게 법원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운동권 같은 짓을 하는 판사들이 법원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운동장으로. 왜 이런 판사들이 생겼느냐 하면은 80년대, 90년대에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그 좌경 운동권 문화에 몸이 배어서 또 자기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하면은 일종의 부채의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바깥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출세를 했으니까 좀 미안한 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대법원장이 중심을 딱 잡고 하면 되는데 이용훈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세력을 적극적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자꾸 지적을 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법부의 독립은 이런 엉터리 판결로부터의 독립, 법원 내부의 그 운동권 같은 행동을 하는 판사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깥에서 우리가 건전한 비판을 하면 그게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바깥에서 비판을 하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를 딱 세워놓고 그 안에서는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식에 안 맞는 재판 할 자유, 반역 세력을 풀어줄 자유, 그러면서 또 애국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판결이 아주 가혹하게 나옵니다. 이런 짓을 할 자유, 즉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이 국회가 이 대법원장을 탄핵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지금